안녕하세요, 배현정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이 정과 후로 확 바뀌었다. 혹시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저는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음악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랑의 꿈이라고 알려진 이 곡은 프란츠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이에요. 그럼 리스트는 과연 어떤 사랑을 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리스트의 사랑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볼게요. 리스트는 어릴 때 피아노 실력이 엄청 뛰어났어요. 리스트의 선생님은 체른인데 체른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피아노 학원에서 체른이 100번, 체른이 30번 기억나시죠? 그리고 체른이는 리스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레슨해 주기 시작하는데 사실 리스트가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레슨을 해주게 돼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철이 들었던 우리 리스트는 무료 레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레슨을 받게 돼요. 그런 리스트는 점점 자라면서 키도 크고 특히 너무 잘생겼었어요. 거기다가 피아노 잘 치죠. 매너까지 좋으니 그 당시에 귀족 부인들에게 인기가 폭발을 합니다. 드디어 그는 마리다고 백작 부인이라는 한 여인을 알게 돼요. 그는 그보다 6살 연상이었는데 이름만 들어봐도 마리다고 백작 부인? 그럼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고 자녀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리스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 자녀도 남편도 다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시작이 되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3명이나 낳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게도 갈등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리다고는 리스트가 너무 잘생겨서 같이 산 거였거든요. 리스트의 음악을 이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국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그의 인생을 바꿔줄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녀의 이름은 캐롤린의 비트겐슈타인 공작 부인인데 이분도 공작 부인. 그렇죠. 남편과 자녀가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살짝 드시죠. 리스트와 이 캐롤린네가 만났던 것은 리스트가 전 세계로 연주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캐롤린네가 살고 있던 키예프로 리스트가 연주를 하러 오게 된 그때였어요. 연주를 마치고 나서 캐롤린네는 리스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익명으로 남기고 떠나죠. 그런데 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분은 내가 친하게 지내둬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스트는 그녀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요. 부인, 제가 큰 사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는 마리다고 백작 부인에게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는 이 캐롤린네를 만나면서 그녀의 지성에 반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캐롤린네는 리스트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돈은 다 대줄 테니까 이제 연주 그만하시고 작곡과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프란츠 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리스트는 그 당시에 일주일에 몇 번만 공연을 하면 집안채는 거뜬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리스트가 클래식 작곡가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클래식, 대중음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스트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BTS, 이런 아이돌, 슈퍼스타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하는 그런 쇼맨십. 원래는 피아노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연주를 했었는데 내 잘생긴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측면을 바라보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돌리고 독주자가 1시간 연주를 끌어가는 리사이틀이라는 장르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게 되죠. 리사이틀은 라틴어로 낭송하다라는 것인데 이 뜻은
어쩌면 내 삶의 인생을 독백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연주회를 리사이틀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연주자들이 독주회 또는 독창회를 리사이틀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정작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럴 때 캐롤린애가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인 이제 연주 그만하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작곡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고 싶은 음악 그걸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셔도 돼요. 돈은 제가 걱정 없이 대줄 테니까요 라고 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음악학교를 세우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진 집안의 사람이건 상관없이 무료로 교육을 해주게 돼요. 자신이 어린 시절 체르니로부터 무료 교육을 받았고 많은 선생님들께 무료 교육을 받았던 리스트였기에 자신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갔던 사람, 그가 리스트였죠. 두 사람의 사랑은 무르익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캐롤린애는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때 강제로 정략 결혼시켰기 때문에 내 이 결혼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소송을 내지만 그녀가 이혼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이 결혼이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심지어 정치적 상황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황이 나서서 이 결혼 문제를 정리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가 리스트가 50살이 되는 그 해에 교황이 드디어 이 두 사람 결혼해도 됩니다라고 캐롤린의 정략 결혼을 무효로 해주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가게 되죠. 하지만 결혼식 하루 전날 교황 측에서 당신이 냈던 결혼 무효 소송은 없던 걸로 하고 리스트와의 결혼은 못하는 겁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10년이나 지속되었던 이 소송이 무효로 끝나고 나서 캐롤린애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송은 하지 않고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녀가 수녀원으로 들어가고 나서 리스트 또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부가 됩니다. 캐롤린애와 불꽃 같은 사랑을 할 때 작곡되었던 이 사랑의 꿈,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리스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했는지 알게 되셨으니 이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다르게 느껴지시겠죠? 사랑의 꿈을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리스트가 있었다면 사랑의 꿈을 현실에서 이룬 작곡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엘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약혼 선물로 준 이 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어떤 기분 좋은 장소에 갔을 때 항상 들려오는 음악, 바로 엘가의 사랑 인사였어요. 그러면 엘가라는 작곡가는 어떤 사랑을 해서 이런 곡을 탄생시켰을까요? 오늘은 또 엘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엘가는 사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요. 아버지는 오르가니스트였는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그는 음악을 배우게 돼서 거의 음악은 독학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한 귀족 여성인 앨리스라는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앨리스는 엘가보다 9살이나 연상의 여인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육군 소장의 딸이었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집안의 딸이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했었는데 그들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혼하는 날 엘가가 앨리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인사를 선물해주게 되는데 이 곡이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작품이죠. 하지만 엘가는 결혼 후 바로 작곡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빛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앨리스는 그에게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함께 피아노도 치고 나름의 응원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명곡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엘가를 알리게 되는 그런 원천이 되어주죠.
앨리스의 응원을 받으면서 탄생했던 이 작품으로 인해서 엘가는 42살에 영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음악가가 되죠.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예일 이런 곳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고요. 경이라는 그런 호칭까지 받게 되는 아주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대저택까지 선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0년 앨리스 자신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엘가는 더 이상 어떠한 곡도 작곡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인사라는 이 작품을 들으면 아름답다라는 마음과 함께 참 뭉클한 마음이 함께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엘가는 상당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앨리스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가진 음악적 재능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의 능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 그녀가 바로 그의 부인이었던 앨리스였죠. 누군가의 많은 지원과 사랑 속에서 엘가가 이렇게 멋진 음악들을 작곡해냈기에 그의 음악 속에 더욱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음악은 더욱더 많은 아름다움으로 반짝거리는 음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사랑을 음악으로 남긴 두 작곡가 리스트의 사랑의 꿈과 엘가의 사랑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하고 달콤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